사랑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사별 후 5년 조용히 살아가던 할머니에게 노래처럼 스며든 한 남자. 하지만 그 사랑을 막아선 건 다름 아닌 자식들이었습니다. 유산 때문이냐? 는 질문에 멈춰야 했던 아픈 가슴. 그러나 운명은 그 끝에서 다시 그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은 찾아오지요. 때로는 너무 늦게, 때로는 너무 일찍.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그 사람을 향해 갑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끝에서 피어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사별하신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날 이후 텅 빈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는 처음엔 평화롭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막이 되었고 어느새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파고들었지요.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고 마당에 화초에게 말을 거는 일도 잦아졌어요. 철주가 너는 오늘도 예쁘게 피었구나. 그렇게 말을 걸며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웃기도 하고 문득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부엌의 찻잔, 마루 끝에 놓인 슬리퍼 한 짝, 벽에 걸린 두 분의 사진. 그 모든 것이 할머니에겐 아직도 어제 같은 기억이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오늘도 나 혼자 밥 먹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국 아직도 습관처럼 끓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아들 하나, 딸 둘을 두셨지만 모두 바쁜 일상에 치여 자주 찾아오진 못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며 학원이 바쁘고 자녀들은 회사 업무와 집안일에 허덕이느라 방문은커녕 전화조차 자주 오지 않았어요. 엄마,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일도 밀렸고 주말엔 시댁에 가야 하거든요. 다음 주엔 꼭 갈게요. 그렇게 약속된 다음 주는 늘 오지 않았고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앨범을 펼치곤 했어요. 앨범 속 어린 시절의 손주들 사진과 남편과 함께 웃고 있던 봄날의 장면,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삼키셨어요. 그런 나날 속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닌 누군가의 엄마이자 할머니로만 남은 산후.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아직도 웃고 싶고 누군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싶은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 앞 우체통에서 문화센터 안내지를 보게 되었어요. 노란 전단지 한 귀퉁이에 쓰인 말, 노래교실 회원 모집. 인생은 지금부터. 그 문구는 이상하게도 가슴을 콕 찔렀어요. 그래요. 나도 사람들 속에 섞여야죠. 아직 살아있잖아요. 나도 웃고 싶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가방 속에 조심스레 필기장과 손수건을 챙겨 넣고 작은 설렘을 안고 노래교실로 향하셨어요. 문화센터 3층 작은 강의실, 피아노 반주와 함께 노랫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강사는 활기차게 박수를 치며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할머니는 살짝 주춤거리며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처음 오셨죠? 여기 앉으세요. 맨 앞자리는 용감한 분 자리랍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부끄럽게 웃으며 뒷줄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남자 어르신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주 오시나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직 많이 어색하네요. 그분은 백발이었지만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와 차분한 말투, 반듯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옅은 미소와 함께 말하는 모습에 왠지 모를 신뢰감이 느껴졌지요. 노래가 시작되자 할머니는 긴장을 풀고 조심스레 따라 불렀어요. 찔레꽃 하얗게 피던 고개 넘어. 옛 노래의 멜로디에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 남자 어르신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근처에 좋은 찻집이 하나 있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차 한 잔 마시고 싶었어요. 찻집은 아담하고 고즈넉했어요.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비쳐들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이름, 살아온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고백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요. 혼자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자꾸 누굴 찾게 되네요. 저도 그래요. 아내 떠나보내고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새삼 감사해요. 그날 이후 두 분은 매주 노래교실에서 마주 앉았고 점심을 함께하거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도 나가게 되었어요.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고 노래에 따라 추억을 공유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햇살 가득한 오후 노란 은행이 아래를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어느새 비슷한 길이를 그리고 있었지요. 따뜻한 관계가 점차 익숙해질 즈음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집안의 작은 식탁에 앉아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시작하셨어요. 노트북 화면 속엔 자녀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고 반가움과 동시에 망설임이 가득한 할머니의 표정이 떨려 보였어요. 얘들아, 오늘은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세 자녀의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스쳤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요즘 노래교실 다니잖니? 거기서 좋은 분을 만났어.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건데 그분이 참 따뜻하고 정이 많으셔. 앞으로 더 가까이 지내보고 싶어. 순간 화면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장 이어진 건 차가운 말투였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나이에 누굴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보셨어요? 혹시 이상한 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당황하셨지만 꾹 참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 아니셔. 그냥 같이 노래 듣고 차 마시고 그저 사람의 온기가 고마웠을 뿐이야. 하지만 자녀들은 점점 말이 격해졌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괜히 재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솔직히 엄마도 연세 있으시고 혹시라도 결혼 같은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죠?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녀들의 말이 단지 걱정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엔 사랑보다 재산이라는 그림자가 먼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방 안에 불을 끄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가슴속이 먹먹했고 사랑받고 싶다는 작고 소박한 소망조차 죄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노래교실이 끝난 후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단풍잎이 나뭇가지에서 천천히 떨어졌고 공기는 어느 때보다 쌀쌀했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이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대 자녀분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열리면 그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할머니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이후 노래교실 자리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벤치 위엔 낙엽만이 쌓여갔어요. 겨울이 다가왔고 해가 짧아진 만큼 할머니의 하루도 더욱 조용해졌어요. 자녀들과의 통화는 뜸해졌고 노래교실도 더는 나가지 않으셨어요. 집 안에선 라디오 소리만이 간간히 흘러나왔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 소리가 유일한 움직임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무심코 전한 소문에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노래교실에 나오시던 이 할아버지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 큰 병원 하시던 원장님이셨대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고향 내려오신 거래요.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어요. 갑작스레 들은 그 이야기 믿기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속 어딘가가 쿵 하고 울렸어요. 며칠 후 신문을 넘기던 아들이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 봐요. 태영 병원 창립자, 최근 재산 정리하고 시골 내려왔다는데 이 사람 엄마랑 아는 분 아니세요?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그분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공원 벤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눴던 바로 그분. 자녀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말문을 잃었어요. 엄마, 진짜 그분이세요. 엄마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젓고 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 아니,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지. 그분의 재산도 지위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그냥 같이 노래 부르고 따뜻하게 웃을 수 있어서 좋았던 거야. 딸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막내 아들은 뒷머리를 감싸쥐었고 딸은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할머니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그분과의 연락은 끊긴 뒤였고 할머니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텅 빈 노래교실의 자리엔 그분과 나란히 앉았던 추억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몇 해가 더 흘러 봄이 되기 전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어느 날. 할머니는 집 안에서 그만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국내에선 치료가 어렵습니다. 아주 드문 심장 질환인데 미국에 있는 한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해요. 비용도 상당합니다.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지만 방법을 찾기엔 너무 막막했지요. 수억 원에 달하는 수술비, 그리고 긴 해외 체류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날 뒤 병원 복도 끝에서 낯익은 사람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과 짙은 눈빛, 단정한 외투 차림의 그분. 바로 이 할아버지였어요. 할머니의 병세를 들은 이 할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수술에 필요한 모든 비용,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지원은 제가 하겠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이분이 살아계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의사도 가족들도 깜짝 놀랐어요. 자녀들은 부끄럽고 죄송했고 동시에 가슴 깊이 감사했어요. 예전에 자신들이 막아섰던 그 사랑이 이제는 어머니를 살리는 힘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지요. 미국에서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할머니는 회복병동에서 서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이 할아버지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그 곁을 지켰고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고맙고 미안하고 참 그래요. 전 그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맞잡혔고 그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자녀들도 그 장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반대할 이유도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심으로 두 분을 축복할 수 있었지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 사이에서도 두 분은 손잡고 걷는 커플로 불렸어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하나 되찾는 듯한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귀국하던 날 공항 입국장에서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꽃다발을 들고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손주의 볼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은요, 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심이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거란다. 몇 달 후 봄바람이 부드럽게 마을을 감싸 안을 때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을 맞잡고 노래교실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어색한 듯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선 두 사람에게 회원들은 따뜻한 박수로 반겨주었지요. 와, 다시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몸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이번엔 함께해요. 노래는 혼자보다 둘이 부를 때 더 좋더라고요. 그날 노래교실의 마지막 곡은 사랑으로였어요. 두 사람은 마이크를 함께 잡고 조심스레 노래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곧장 감정이 담긴 따뜻한 음률이 방 안을 채웠어요. 듣고 있던 모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마을 공원에서 작은 노래 연주회를 열었어요. 이웃들, 가족들, 동호회 친구들이 모두 모였고 간단한 피아노와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공원 한쪽엔 우리의 두 번째 봄이라는 손글씨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자녀들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할머니의 큰딸이 눈물을 훔쳤고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를 응원하며 작은 깃발을 흔들었어요. 무대의 마지막 순서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우리는 조금 늦게 만났고 한 번은 멀어졌지만 결국 다시 마주 섰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걸 우리는 서로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노래. 두 사람은 그대 내 노래처럼이라는 자작곡을 불렀어요. 잔잔한 멜로디 위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젊은 연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날 밤 뉴스 한 꼭지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 할아버지가 거액의 재산을 어린이 심장병 재단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랑으로 받은 삶은 사랑으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봄꽃 사이로 뛰노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참 잘 살아왔네요. 그리고 참 잘 만났어요. 인생은 늘 예기치 않게 흐릅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에서도 사랑은 피어날 수 있고 늦은 계절의 꽃은 더 진하게 향기를 남기지요. 오늘의 이야기, 누군가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되어 닿길 바랍니다. 인생 사연, 당신의 이야기를 노래처럼.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